4월 27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얼굴이시죠? MBN골드의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가람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뵀으니까 오늘 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다짐이라든지 첫 인사 한번 조금 길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처음 뵙는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요즘 증시가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함께 또 제가 또 새로운 정보들과 앞으로의 흐름들 많이 잡아드릴 예정이 있고 또 오늘의 방송 내용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아니면 4월과 5월 달에 정말 큰 돈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뵀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눈매가 좀 외국 배우를 닮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외국인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휴그랜트 노팅힐 보셨어요, 혹시? 봤죠. 네, 그래서 약간 휴그랜트 느낌이 나신다라고 했는데 더 어마어마한 분을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네, 누구 닮았다고 한번 이가람님 매니저님 지금 제가 조금 살이 좀 붙어 있긴 한데요. 살이 조금 빠져 있었을 때 제가 한참 운동했을 때는 이제 운동선수 중에 호나우두라고 있습니다. 유럽에. 네. 그 호나우두 선수 닮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제가 또 증시 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호나우두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 빨간 넥타이 하셨으니까요. 또 이렇게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오늘장 국내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은 뭐가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왔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 정말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지금 어저께 미국장은 보게 되면요.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12%나 빠질 정도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테슬라 자체가 미국 증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런 종목이 무려 마이너스 12% 빠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의 투자 심리까지 훼손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많이 내려간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내려갔느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격 금액 자체가 규모가 55조 원입니다. 55조 원의 규모가 얼마큼인 것 같으세요? 55조 원이요? 네. 모르겠고 5억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55원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55조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은 이상 저희들은 55조 원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1위부터 11위까지 쭉 나열하시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부터 올라와 있고 그 아래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1위까지 합산이 시총 55조예요. 그러면 55조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11개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트위터를 사겠다.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됐던 건데 그러면 트위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서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하든지 뭔가 주식에 대한 매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섞였다 보니까 같이 한번 내려간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테슬라 본업만 하고 있던 게 아니고 스타링크라고 해서 위성도 쏘려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근데 가상화폐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많이 움직였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트위터까지 건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자꾸 일론 머스크가 본업은 좀 소홀해지고 다른 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다 같이 매도가 나타났고 또 미국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이 쌓여서 이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미국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제가 오늘 포인트로서 일론 머스크 리스크의 영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테슬라가 또 안정세를 찾아주게 되면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조금 미증시도 엇갈림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엄청난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기보다 좀 반등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중에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에다가도 제가 미국 기업 실적 발표랑 추가라고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빠지게 되면은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최근에 UAM 네.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오늘 오. 같은 경우도 베스라는 종목이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숨겨진 UAM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숨겨진 UAM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는 UAM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번에 올라간 테마 종목들은 네. UAM과 좀 밀접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또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그런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은 높긴 합니다. 하지만 본업 자체가 괜찮은 종목인데다가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성장성, 또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 위로 보게 되면요, 요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K 드론 시스템 실증 사업에 대해 선정을 했는데 거기 컨소시엄이 한글과 컴퓨터 아래 자회사인 한커민 스페이스였습니다. 그 한커민 스페이스가 이번에 이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서 이 종목도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제가 민간 위성이라 적어놨는데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우주 관련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국가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일정도 6월에 있는데요. 즉 민간 위성, 국내 최초로 민간 위성 세종 1호가 발사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6월 달 초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한커민 스페이스가 진행을 할 거라서 앞으로를 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가 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로 봤을 때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뭐 차트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차트까지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가 그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 싸이월드 엮였기 때문인 건데 네. 한글과 컴퓨터가 메타버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이슈로 올라갔다가 싸이월드 이슈가 꺼지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본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고요. 지난번 상승 나가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오늘 바닥으로부터 강하게 반등 보여주면서 오늘 플러스 마감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강한 종목이 될 거라서 요건 내일 당장 봐도 될 종목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첫날이라 내일도 좋지만 앞으로 5월 달과 6월 달까지 놓고 봤을 때 좋은 종목이 될 거라서 한글과 컴퓨터를 바닥에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요거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예, 네. 이 종목은 이제 바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늘 종가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조금 높게 24,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4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겨진 UAM 관련주로 한글과 컴퓨터 말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도 좋고 5월과 6월에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4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바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검색어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그리고 게임주, 인터넷 대표주, 수소 관련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까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가 자리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도 맞아요. 오늘 2%대 하락 마감했어요. 맞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인가요? 하이닉스를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글로벌적인 영향이 좀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이 일단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환율이 이번에 1260원을 넘어가 있는데 그 1260원을 넘어간 게 코로나 시기 그 전에 봤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거의 처음입니다. 이번 때까지가 딱 세 번째 올라간 건데요. 그만큼 환율이 좀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율들이 더 상방으로 열리기보다 앞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가능성을 본다면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은 약간 우려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5월 달에 인텔에서의 좀 이슈거리가 한 가지 나올 게 있습니다.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해서
DDR5용 CPU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5월 10일 날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즈가 발표가 된다면 SK하이닉스 쪽도 다시 한번 반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환율이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또 있고 앞으로 5월에는 인텔 이슈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재고 과잉 리스크가 맞아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우려가 큰 걸까요? 그 재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IR 자료를 보니까 재고를 뭐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고를 쌓아놨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대로 이제 DDR5가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DDR5가 많이 나가고 있지는 못해요. 그게 CPU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럼 만약에 5월 달에 인텔이 진짜 DDR5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DDR5 관련 종목의 DDR5에 대한 재고들도 결국 하반기에 다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재고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로 봤을 때 DDR5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또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캐파저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만약에 추가 하락으로 더 이어진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스탑보다는 그 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해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렇죠. 검은 사막이라는 신작이 중국에 오늘 처음 공개가 됐는데 예상 밖의 실적을 보이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맞아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펄어비스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왜 스탑일까요? 이게 스탑 의견이 그러니까 내일 더 내려간다의 의견이라기보다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들,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이 검은 사막 모바일 때문에 버텼었고 이미 컨센서스 자체가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조금 깨지고 있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되면서 유로 순위가 올라오고 게임 순위가 올라오면서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예상치만큼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예상 컨센서스를 좀 내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주가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물론 오늘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2, 3일 안에 반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로 순위가 세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펄어비스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세게 올라가기보다 아래자리 박스권에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보다는 스탑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펄어비스 오늘 워낙 급락이 나와서 잠깐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순위가 다시 올라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중국 시장이 개화되면서 국내 게임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파노가 옛날부터 큰 이슈거리긴 했거든요. 중국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인구가 많고 이제 사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항상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중국만 바라보기보다 이제 새롭게 P2E 시장도 열렸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들은 이런 P2E 관련 시장 안에서 한 종목씩만 좀 대박 게임이 나오기 시작을 해준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실적 인식이 되면서 실적주로 바뀌어준다면 게임주도 나중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국내의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직 P2E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좀 도박성 게임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정책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게임 산업도 다시 한 번 더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P2E 시장이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 방산주죠. 네, 맞아요. 또 오늘 1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LIG넥스원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일까요? 오늘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네. 근데 그 실적 분석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차트로 봤을 때도 오늘 그동안 뚫어내지 못했던 고점 자리들을 다 뚫어내주면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5.3%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도 고가를 뚫어낸 모습이 있었고 그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본다면 국방비 증액이 계속적으로 또 이어나갈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은 방산주를 봤을 때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해 방산주의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LNS1이 500억이 나타나면서 컨센 대비 110%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컨센보다 2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서프라이즈인 건데 근데 그 내용을 그 IR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충당금에 돈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개발 산업에 있어서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약 한 2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회성 비용을 빼게 되면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 이번 1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수주가 2조 원 규모거든요. 근데 지금 쌓여진 수주가 8조 원이에요. 네. 근데 그 2조 원의 수주가 아직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주 잔고는 8조에서 10조까지 늘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네. 다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LNS는 나중에 이 수주 잔고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말고도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종목들도 방산 쪽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이 방산뿐만 아니고 우주가 같이 엮이는 부분이 많은데 6월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주 발사체를 저희가 쏘아 올리잖아요. 네. 그걸 성공하게 되면 그게 다 국산화로 하는 건데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주 기술을 확실하게 보유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요. 그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미사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은 아무래도 미사일만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으로만 보는 거고 네. 그 외에 대한 종목들도 결국에는 수주 모멘텀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증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방산주들 글로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더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수주 모멘텀도 있고 또 6월에 또 항공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고엔스탑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이가람 매니저님과 오늘 처음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종목도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오늘 가스주들 정말 핫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GSE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이 종목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탑인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일단 스탑이라고 해서 내일 못 간다는 아닙니다. 내일 네. 못 간다는 아니고 내일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의견을 안 드는 이유는 갭상승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 갭상승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과 좀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하고 엮여진 종목이죠.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폴란드와 다른 나라에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나온 또 다른 속보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요. 루블화로 결제를 할 때까지 네. 폴란드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루블화 결제 때까지면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가 좀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 의견보다는 리스크 조절을 위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GSE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저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났거든요. 네. 보통 가스는 언제 쓸까요, 보통? 저 겨울에 쓰죠. 그렇죠. 네. 겨울에 난방 때 많이 쓰잖아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라지에이터이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는데 근데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오죠. 네. 그러면은 가스를 좀 덜 씁니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가스가 보통 여름에는 안정세를 많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될수록 천연가스 쪽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끝날 것 같진 또 않아요. 네. 그러면 결국 장기화가 되고 러시아 관련된 비중을 유럽 국가에서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번에 못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스 가격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천연가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종목들도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 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고 장기화될 거라서 바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종목 단을 봤을 때는 천연가스 종목들은 이제 뭔가 스탑 의견을 드리면서 차익 실현을 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이슈는 조금 장기화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여름철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 변동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탑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해스탑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어떨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반 치킨이네요. 네. SK 하이닉스와 두산 퓨얼셀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와 LIG 넥스원, 셀리버리는 고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5가지 종목들은 스탑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첫 번째는 바로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센스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이센스 32,000원이시면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32,000원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있는데 아이센스의 기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 모두 봤을 때 이 종목도 사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저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저는 더 빠진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비중을 지금 10%이시라고 해서 비중을 더 태워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을 더 태우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는 점을 보여주면 그때 추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뭔가 비중을 늘린다면 기회비용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일단 냅둬 놓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단기 종목으로 다른 종목, 지금 시장과 좀 맞는 종목으로 단기 대응을 보시면서 이 종목은 나중에 일단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였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비중은 지금 늘리지는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32,5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페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테스트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증시가 빠지는데 네페스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증시가 올라가고 있지 않죠. 종목은 올라갑니다. 네. 증시는 빠지고 있어요. 증시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빠지고 있죠. 네.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럼 뭔 얘기일까요? 종목이 증시보다 강해요. 근데 미리 내려와 있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련 종목이고 반도체 쪽이고 반도체가 더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TSMC부터 해서 다들 지금 좀 투자에 관련 얘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들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 테스트 관련해서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네페스나 또 같은 종목이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건 맞아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비중이 15%시고 매수가랑 사실 뭐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힘든 거잖아요. 조금 더 견뎌내시면 그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분명히 저는 수익 전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네페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한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만 기다려보시면 반또속이라고 하죠. 반도체 또 속았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네페스는 분명히 속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생길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페스는 보유 의견 드리면서 매수가 자리에서 올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는 반도속이 아닐 거다라는 관측을 내주셨는데요. 일단 5월부터 6월까지는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보로보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500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보로 1,500원이면 이 자리가 돼 있고요. 네. 현재가 1,200원, 매수가가 1,100원. 뭐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로보는 다른 것들 최근에 로봇즈가 올라간 거 뭐가 있었죠? 로보티즈가 올라갔죠. 로보티즈가 올라갔던 거는 LG 쪽에서 로봇을 많이 키워나갑니다. 실제로 서비스 로봇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호텔에도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LG전자가 잔디 깎는 로봇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 식으로 상업용 로봇을 만드는 거는 로보티즈가 있었고 또 하나 올라갔던 거는 SPG라고 해서 감속기가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죠. 팔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관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속도가 나서 펴주고 드러내주고 이런 거 만드는 게 감속기거든요. 새에 들어가는 게. 그 감속기 만드는 게 SPG입니다. 근데 그런 실적이 나와요. SPG 올라가고 로보티즈 올라갔죠. 근데 로보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교육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처럼 정말 장난감 수준 보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딱 교육 자료로 쓰는 로봇 정도인 건데 이번에 올라온 건 아무래도 로보 사명 자체가 누가 봐도 로봇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로봇 뉴스 나왔네? 그럼 로봇 사야겠다. 그럼 로보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테마성에서 로보가 잘 간 거예요. 네, 근데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잘 나온다거나 네. 뭐 삼성이랑 뭔가 밀접이 있다거나 LG랑 뭘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로보는 단순히 사명이 로봇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테마성으로 늘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 차트가 올라가서 안 죽어버리니까 계속 얘가 이슈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를 보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약간 로보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좀 끝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깨진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아랫자리에 보게 되면은 10,000원대랑 9,500원 사이가 지지라인 대가 있거든요. 요건 제가 지지라인 때만 설명드리면 9,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도 대응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올라간다면 오른쪽 꼬리가 달린 부분 자리가 11,000원대 자리가 있긴 한데 11,000원대나 아니면 짧게 한 3% 정도 올라가는 반등 모습 보여주면 짧은 익절로 대응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로보는 3% 정도 반등할 때 빠른 익절하시길 바라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173,000원이신데 급락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대요. 비중도 3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가 173,000원이시면은 지금 꽤나 높은 가격대 갖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요거 아이아 공시 하나 보고 있는데 29일이면은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근데 이번에 인수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수위에서 어떤 정책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TV 관련된 멘트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모습 보게 되면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원래는 굉장히 높았던 종목인데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이버가 실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내려올 때 같이 빠진 건데 그 소프트웨어 ETF가 있어요. 그 ETF가 빠지면서 이 종목이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29일 날, 그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주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 조금 홀딩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비중이 30%니까 추가는 못 하십니다. 추가는 못 하시는데 조금 하반기까지는 가지고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명 BJ들이 좀 휴식기가 많았어요. 근데 1분기부터 복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갔을 때 뭐가 있느냐?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겨울 다가오게 되면 월드컵이 열려요. 그러면 아프리카 TV의 방문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고 효과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고 유명 BJ들이 많이 복귀를 해서 활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프리카 TV는 하락으로 더 간다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일단 보유로 가시면서 하반기, 뭐 5월달, 6월달 빠르면은 실적 발표하고 반등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29일에 실적 발표를 보고 좀 반등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요. 아니라면 좀 하반기까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피드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7,05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사료 곡물주로 진입을 했는데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대요. 이거는요. 지금 깨진 거거든요. 네. 깨졌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사료 관련 종목들이 다 밀리면서 오히려 에너지 관련 쪽으로 다 쏠려갔어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도 디어라는 종목을 이제 비료 관련해서 이제 물론 농기계 관련 종목이지만 의견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인 겁니다. 결국에는 비료 관련 사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가 다 밀리면서 이런 종목들 같이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 축소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프겠지만 더 가져가시기보다 반등을 노려서 회복하기보다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려보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KC피드는 조금 교체 매매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과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을 했잖아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바로는 아니고요. 오늘 밤 늦게 9시 40분에 유튜브에다가 이가람이라 검색하시면 9시 40분부터 제가 내일 당장 또 봐야 될 종목들과 앞으로의 시장의 대응 방법들,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도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